안녕하세요. 저희는 급성 신우신염 진단을 받은 대상자의 사례를 간호과정에 적용해 발표할 1조입니다. 저희는 55번 김송희, 59번 박수민, 66번 이수민, 77번 박유진, 79번 서미선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 간호평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간호사정 자료 조직화를 안의, 배설 교환, 안전보호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먼저 안의의 객관적 자료로 병원 환경과 본인의 상황을 불안해함, 자멸 반응 양성 등이 있고 머리가 아파, 옆구리가 너무 아파 등의 대상자의 말을 주관적 자료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설 교환 파트에서의 객관적 자료로는 백혈구 수치가 17.15 상승, 단백질 검출 등이 있었고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리고 불편해라는 대상자의 말을 주관적 자료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안전보호 파트에서의 객관적 자료로는 열, 낙상 위험 평가 도구 6점 등이 있었고 머리가 너무 뜨거워와 같이 대상자의 말을 주관적 자료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간호사정을 기초로 하여 간호진단을 내렸고 실제적 간호진단을 먼저 배열하여 1순위는 생물학적 손상과 관련된 급성 통증, 2순위는 복합적 요인과 관련된 낙상의 위험, 3순위는 불충분한 정보와 관련된 지식의 부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급성 통증의 특성은 안절부절 못한다는 점, 찌푸린 얼굴, 작아보고 NRS 6점이며 관련 위험 요인에는 남편이 의료진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 편임을 이용해 가족의 의사소통 불명확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 낙상의 위험의 특성은 어질러진 환경, 약물 복용,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며 관련 위험 요인에는 사이드 레일이 내려져 있음을 포함시켰고 고혈압 약물 2개를 복용 중이라 하여 고혈압의 과거력을 포함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의 부족 후 특성은 이러하고 관련 위험 요인에는 대상자가 현재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하여 불충분한 지식, 간호사가 환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서 교육 부족, 교육 내용 오해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 간호계획입니다. 간호계획은 방금 저희가 설정한 간호진단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간호계획에서 급성 통증에 대한 장기 목표는 퇴원시까지로 정하였고 단기 목표는 3일 이내 24시간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간호 중재로는 통증의 위치, 양상, 발현 시간, 발생 기간, 횟수, 질, 강도와 통증의 촉진 요인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정한다이며 이러한 간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간호 수행은 촉진 요인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정에 따라 설정하였습니다. 통증 경감을 위해 처방된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을 간호 중재로 설정하였고 처방된 타이레놀을 투여에 따라 간호 수행으로 설정했습니다. 간호중재로는 대상자에게 질환이나 치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의료진에게 질문하도록 교육한다이며 간호수행은 의료진에게 질문하도록 교육했다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간호중재로는 대상자에게 명상을 통해 안정을 취하게 한다이고 이에 대한 간호수행으로는 통증이 완화되었을 때 명상을 통해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를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 간호중재로는 통증 경험의 지속적인 사정을 통해서 통증 조절로 사용되었던 방법의 효과에 대해 평가한다이며 간호수행으로는 진통제 투여와 명상요법 효과에 대해 평가했다입니다. 이제 간호평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장기 목표는 대상자는 현재 통증이 없다고 표현했지만 입원 중에 있어 장기 목표는 달성 중에 있기 때문에 부분 달성이라 평가됐고 단기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간호계획에서 낙상의 위험에 대한 장기 목표는 퇴원시까지 정하였고 단기 목표는 24시간 이내 5일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간호중재는 대상자 침대에 사이드 레일을 올려주고 안전의식에 대해 교육한다는 것을 간호중재로 설정하였고 간호수행은 대상자 침대에 사이드 레일을 올려주고 안전의식에 대해 교육했다라고 설정하였습니다. 대상자에게 침대 주변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도록 교육한다는 것을 간호중재로 설정하였고 간호수행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도록 교육했다라고 설정하였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침대 높이를 낮게 유지하고 대상자가 침대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간호중재로 설정하였고, 간호수행은 침대 높이를 낮게 유지하고 대상자가 침대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게 했다라고 설정하였습니다. 환자의 보호자의 느낌, 걱정, 상황 처리 방법들을 논의하며 환자와 보호자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고 질문에는 정직하게 대답한다는 것을 간호중재로 설정하였고, 간호수행은 환자와 보호자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고 질문에는 정직하게 대답했다라고 설정하였습니다. 최선 해결 감소를 위해 처방내 해열제를 투여한다는 것을 간호중재로 설정하였고, 간호수행은 처방내 타이레놀을 투여했다라고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호평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장기 목표는 대상자는 현재까지 낙상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중에 있어 장기 목표는 달성 중에 있다라고 부분 달성으로 평가되었고, 단기 목표는 모두 다 달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호계획에서 불충분한 정보와 관련된 지식 부족에 대한 장기 목표는 퇴원 시까지로 정하였고 단기 목표는 5일 이내 24시간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간호중재는 환자 본인의 질병과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교육한다이며 이러한 간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간호수행은 급성 신우신념과 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교육이라고 교육했다고 설정하였습니다. 대상자에게 환자 본인의 질병과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교육을 간호중재로 설정하였고 간호수행은 요로 감염의 증상과 징후가 있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교육하고 재발의 증상을 말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대상자에게 처방된 급성 신우신염 약물에 대한 이름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교육을 간호중재로 설정하였고 간호수행은 처방된 항생제에 대한 이름과 주의해야 할 점을 교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상자에게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 제공을 간호중재로 설정하였고 간호수행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를 제공한다고 설정하였습니다. 대상자에게 충분한 칼로리 섭취 격려를 간호중재로 설정하였고 간호수행은 충분한 칼로리 섭취 격려와 당뇨 환자가 아닐 시에는 탄수화물로 칼로리를 보충하도록 교육한다고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간호평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장기 목표는 대상자는 이번 3일부터 퇴원 시까지 급성 신우신염 재발 증상을 말로 표현해 달성으로 평가되었고 단기 목표는 모두 달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1조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